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원주 자이센트로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에서는 각 타입별 평면도를 3D로 제작한 이후에 현관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중문을 실제 설치해 가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타 아파트 현관에 실제 설치된 리뷰를 통해서 실제 어떠한 옵션들과 또 그리고 유리나 색상 여러 가지 선택에 의한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안내해 드리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타입은 84B 타입입니다. 386세대이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쪽 부분이 현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화장실, 그리고 이제 이쪽 아래쪽으로 거실, 그리고 안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관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84B 타입의 이 평면들을 3D로 제작한 모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여서 지금 회전 중인 이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현관 부위가 되고요. 지금 이제 들어오면 동에 따라서 좌우가 바뀔 수가 있는데, 이제 이쪽 부분이 신발장, 그리고 이쪽 부분이 팬트리 쪽인데요. 팬트리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반사경이 이렇게 좀 어두운 컬러로 되어 있고요. 현관 개구부의 디딤돌, 이 디딤돌이 약 57cm, 53cm 정도 되는 상당히 넓은 이 디딤돌 대리석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더욱 많은 현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4B 타입의 현관의 넓이는 약 1m 17cm 정도가 됩니다. 1m 20보다는 조금 모자란 이런 사이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현관에 설치될 수 있는 다양한 중문의 형태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중문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원 슬라이딩, 폴드 스윙도어, 저희 문다소는 리버서블, 비대칭 여닫이, 삼연동, 그리고 삼연동 확장 중문까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중문들의 설치 요건 또는 이제 설치가 되었을 때, 또는 우리 집에서는 층간소음 매트를 깔 것이다, 이런 선택 요소가 있을 때, 이런 해당되는 중문을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시공을 했을 때 어떠한 고려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3D로 실제 설치해 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문다소에서는 폴드 스윙 도어라는 현관 중문이 있습니다.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즈의 중문이 접히면서, 이렇게 접히면서 약 85%가 열리는 이런 반자동형입니다. 밀어도 되고 잡아다녀도 되고, 그리고 하단부에 레일이 없기 때문에 물건의 이동, 그리고 어떤 청소를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 좀 편리하고 안전한 중문 중에 하나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원주에서도 상당히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폴드 스윙도어를 선택하셨던 또 베스트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원슬라이딩 중문입니다. 원슬라이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중문 중에 하나죠. 인테리어감을 정말 단순히 현관 중문을 설치함으로써 높일 수 있는 이런 아이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원슬라이딩은 이렇게 통창, 그리고 유리의 분할, 그리고 아치 또는 간살이라든지 다양한 선택사항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원슬라이딩 도어죠. 그래서 중문 하나로 인테리어감을 확 올릴 수 있는 중문을 고려하신다면 원슬라이딩 또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 다음은 가장 모던하고 심플한 그리고 황금 비율을 자랑하는 바로 중문이 비대칭 여닫이 중문입니다. 약 4분의 1과 4분의 3 사이즈의 도어가 양쪽으로 다 열리게 되는 이 도어인데, 통창, 그리고 유리의 분할, 그리고 아치, 그리고 간살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원슬라이딩과 동일한 옵션을 구사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비대칭 여닫이입니다. 슬라이딩 외에 여닫이 형태로 정말 인테리어감을 살리고 싶다, 그리고 상당히 모던한 이런 비율을 나는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비대칭 여닫이 선택하셔도 후회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이제 비대칭 여닫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의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좁은 문의 여닫이의 반자동용 중에 통창을 구현할 수 있는 중문은 저희 문다소의 리버서블 도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고 약 95%가 개방이 되는데 원슬라이딩과 동일한 정도의 개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서블 도어도 실제 어떻게 구현되는지 영상으로 함께 시청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방풍이나 방한, 방진 뭐 여러 가지 방음까지 소리의 차단 이런 부분들까지 가장 효율이 높은 중문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단연 삼연동 중문으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상, 하, 좌우 문틀이 있고 그 안에 문이 결속이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중문들에 이렇게 하단을 레일이 없는 이런 구조보다는 조금 더 밀폐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중문들보다는 좀 더 강화된 이런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외에 그런 높은 효율 대신에 좀 더 이렇게 불편함이라기보다는 다른 중문들보다는 조금 더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폴드 스윙 도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었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손잡이의 방향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동마다 방향은 좀 다를 수 있는데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거실 이쪽 방향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실 방향으로 가장 짧은 동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잡이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손잡이가 만약에 반대쪽 이쪽에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오셔갖고 바로 열고 들어가실 수 있고 또 나오실 때도 가장 짧은 쪽으로 도착하셔서 문을 열고 나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 쪽으로 위치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게 꼭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고객님들의 어떤 사용 습관이나 사용하는 뭐 주손 뭐 오른손일 수도 있고 왼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현관에서 나는 이쪽 손으로 손잡이를 닿아서 여는 게 편합니다. 뭐 이런 형태를 고민하신다고 하시면 어느 방향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보기 좋고 내가 가장 사용하기 편리한 방향이 바로 정답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럼 열려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손잡이가 이쪽 방향에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 반대쪽 화장실 방향쪽으로 있으면 요렇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갈 때 이렇게 열려 있는 복도를 좁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만약에 반대일 경우에 자 이렇게 반대일 경우에는 손잡이가 이렇게 거실 방향 쪽일 때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짧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나오실 때도 역시 짧게 이렇게 바로 열어서 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발장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체 개방을 했을 때 신발을 열고 닫을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다 열어놓고 신발장을 열려고 하면 이쪽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방향 쪽으로 이쪽으로 열리는 거가 가장 좀 더 우리가 신발장과 팬트리장 쪽에서 어떤 이렇게 출입을 반복을 할 때 가장 좀 편리한 방향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설치 위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쪽 끝단에 맞춰질 수가 있어요. 지금 끝단에 맞춰질 수가 있는데 이쪽 대리석과 이 마루의 경계선에 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여닫이 같은 경우는 신발에 걸림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신발장 대리석이 디딤돌 대리석이 53cm이기 때문에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열어놨을 때 이 복도를 좀 좁게 만들죠. 그래서 이쪽 끝단이 아니라 이쪽 끝쪽 여기 이 지금 마감 몰딩이라고 하죠. 신발장 서라운드라고 하는데 이게 2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중문의 넓이가 약 8.5cm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끝단으로 이쪽이 아니라 이쪽 끝단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죠. 복도로 튀어나오는 이 회전 방향이 엄청 작아집니다. 그리고 또 신발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위치는 저희 시공하는 측면에서는 이쪽 끝선에 바깥쪽 현관문 쪽 끝선에 위치에서 설치하시는 게 이 안쪽 다 열어놨을 때 이 복도를 가장 최대한 가리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좀 저희가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설치하는 위치에 대해서 한번 먼저 또 고민해 보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닫혀 있을 때에 대한 모습을 좀 더 보여드려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닫혀 있지만 좀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요렇게 안쪽으로 좀 더 이렇게 밀어서 설치하면 이 공간이 상당히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이 좀 더 넓은 느낌들이 나거든요. 시각적인 효과가 또 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앞뒤 배치에 의한 뭐 공간 어떤 신발장 어떤 스페이스의 어떤 뎁스의 좀 더 좁아진 느낌 전혀 없습니다. 유리가 이제 투명 유리로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이쪽 끝단에 붙이는 이런 설치 위치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일단 폴드 스윙도가 어떤 식으로 구동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서 들어오면 자동으로 닫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속도가 저감되는 댐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나갈 때도 역시 밀어서 다시 반자동으로 닫히는 양방향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짐을 들고 이렇게 몸으로 밀고 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 레일이었기 때문에 큰 짐을 밀고 들어오거나 이렇게 어떤 이물질을 배출해낼 때도 상당히 걸림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어떤 편리함과 관리가 되게 용이하다라는 측면이 바로 이 폴드 스윙 도어예요. 자, 그리고 이쪽 문과 이쪽 문의 이 결합 부분에 틈새가 발생하죠. 여기에 손을 놓고 문이 닫혀도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공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양쪽 이 끝단에 설치된 고무 가스켓이 맞닿으면서 밀폐가 되는 구조거든요. 자, 이렇게. 네, 그래서 실제 이러한 부분도 박람회장에서 손을 넣어보고 닫혀지는 이런 부분도 체험해 보실 수 있거든요. 박람회장에서. 그래서 실제 이런 제품의 안정성도 검증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이런 말씀드린 부분도 이 폴드 스윙도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어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전체 약 85% 정도가 개방되기 때문에 큰 짐이 들어오는 데 있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타 아파트에 설치된 폴드 스윙 도어의 실제 설치 사례 사진을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중문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중문을 언제 설치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예전에는 1m 50 정도의 현관 사이즈일 때는 사실 입주하시기 전, 청소 전에 설치하고 청소 이후에 이사를 하시는 이런 깔끔한 어떤 그 진행을 진행해서 하셨었는데요. 현재 신규 아파트 현관은 이제 1m 20 이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좁아진 거죠. 그래서 가구나 가전, 부피가 큰 제품들이 들어올 때 현관에 설치된 중문의 문틀이나 도어에 스크래치나 찍힘이 발생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AS를 받으셔야 되고 또 시간을 내셔야 되는 여러 가지 소비자분들과 중문 회사도 상당히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시공하는 이런 선택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깔끔한 시공을 제공하기 위해서 바닥에는 보양을 진행하고 또 공기 중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비닐막으로 커버링을 진행을 해서 좀 깨끗한 시공을 마무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다소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공을 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사 이후에 편한 시간을 내어 주시면 이사 이후에 시공하는 좀 여유로운 스케줄을 좀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사하실 때 탄성, 줄눈, 커튼 다양한 시공 품목들의 스케줄링을 하셔야 될 때 되게 스케줄을 많이 받으시는데 특히 중문 같은 경우는 거의 목공 수준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다른 품목과의 겹침이 발생할 때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서로의 간섭이 없는 그 시점이 바로 이사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이사 이후에 중문을 설치하는 걸 좀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명을 드릴 때 이 설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전체 개방된 모습인데 이렇게 복도에 이쪽 튀어나오는 이런 이 길이를 최소 줄이기 위해서 제가 신발장 그 서라운딩 몰딩 이 안쪽으로 이 중간쯤 설치를 하셔도 이쪽에 설치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한 절반 정도 덜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 열어놓고 무언가를 할 때 복도를 다니는 가족 구성원분들께서 걸림이 좀 줄어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슬라이딩 폴드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틀의 색상 그리고 유리의 종류, 그 유리를 고정하는 유리 테두리 몰딩이라고 합니다. 몰딩 색상 그리고 손잡이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문틀 색상은 약 2, 30여 가지가 되고요. 유리 종류는 약 10여 가지가 되고 그리고 손잡이와 유리 몰딩은 동일한 색상으로 화이트, 블랙, 샴페인, 골드 이렇게 총 세 가지입니다. 화이트, 블랙, 골드 이 세 가지 형태로 선택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코트나이트 컬러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순백색은 집안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를 선택하시면 약간 붕 떠 보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살짝 아이보리가 믹스가 된 코트나이트 컬러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보이는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옵션을 좀 선택하셨던 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고요. 살짝 좀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양쪽에 불이 켜지면 좀 차이를 많이 못 느끼세요. 그런데 한쪽이 꺼지면 이 색상이 두드러지게 되거든요. 그러한 현상의 어떤 모습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유리 테두리,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 화이트로 하시고 문틀 테두리는 문틀의 컬러는 코튼 화이트 컬러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약간 깔끔한 그리고 밝은 느낌의 현관을 연출하실 때 이렇게 주셨고요. 대부분 이제 뭐 팬트리나 신발장 도의 손잡이 부분 약간 블랙의 어떤 라인이 많이 컬러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와 유사하게 통일감 있게 하려고 유리 몰딩이나 또 손잡이를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셔서 이런 세로 형태의 컬러 블랙의 포인트를 좀 통일감 있게 연출할 때 이런 손잡이와 유리 몰딩의 컬러를 맞춰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트 베이지 컬러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코튼 화이트 컬러고요. 좀 약간 차이가 좀 덜 나게 되는데요. 여기는 투명 유리, 그리고 이게 바로 브론즈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시죠? 그래서 여기 손잡이 화이트, 유리 몰딩도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유리는 투명 유리, 여기 매트 베이지. 여기는 코튼 화이트 컬러인데 손잡이와 유리 몰딩을 블랙으로 하신 겁니다. 유리는 브론즈 유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원두자이 센트러 같은 경우는 이 팬트리 쪽 부분이 다 이렇게 흑경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현관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84 B타입입니다. 84 B타입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팬트리 부분에 이제 반사경 이렇게 흑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신발장이죠. 밝은과 그리고 여기 어두운 이 컬러가 5대5 이렇게 절반씩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론즈 유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상당히 이쪽 이제 어두운 부분이 이 유리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중문을 계약하시고 입주 시점이 다다랐을 때 이제 세대 방문해서 제가 실측을 진행을 할 때 유리 종류 그리고 컬러 패치를 다 들고 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컬러 패치도 벽과 신발장에 다 대어보고 가장 유사한 또는 고객께서 원하시는 컬러를 세대 내에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박람회장에서는 제품의 어떤 컬러나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1차적으로만 선택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꼭 거기서 완벽하게 다 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좀 선택하실 때 부담이 좀 줄어드실 거예요. 여기도 이제 매트 베이지 그리고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 화이트 그리고 유리는 브론즈 유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손잡이가 이제 화이트잖아요. 여기는 이제 손잡이 블랙이고, 이제 보시면 유리 몰딩을 블랙으로 하고 손잡이만 골드로 이렇게 선택을 이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이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블랙 몰딩과 블랙 손잡이 그리고 여기는 전체 화이트 그리고 문틀은 또 베이지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매트 베이지인데 브론즈 유리 그리고 유리 테두리 블랙 손잡이는 또 골드 이렇게 원하시는 형태로 다 부분별로 선택이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리를 불투명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불투명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 모르세로 유리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매트 화이트 컬러인데
여기는 이렇게 유리 몰딩 블랙 그리고 손잡이 블랙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고요. 자,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에 불투명 처리를 한 브론즈 사틴이라는 유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손잡이는 블랙 그리고 유리 테두리 블랙 여기서 컬러는 여기는 이제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코튼 화이트가 좀 더 화이트보다 살짝 아이보리가 더 믹스된 컬러예요. 그래서 화이트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색이 바래잖아요. 이렇게 코튼 화이트처럼 컬러가 바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때가 잘 타지 않는 코튼 화이트 컬러를 선택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컬러를 보시게 되면 화이트 같은 컬러감이 확 무심 풍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문틀 컬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코튼 화이트 컬러에 모르세로 유리 불투명 처리를 하신 거고 손잡이 골드 그리고 유리 몰딩 화이트 이게 좀 깔끔하게 선택이 가능하신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튼 화이트 컬러의 유리와 유리 몰딩 손잡이 골드 전체 골드로 하신 거고 모르세로 유리로 불투명 처리를 하신 거죠. 불투명 처리를 하실 때 대부분 그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안쪽에서 외부인이 왔을 때 안쪽이 좀 지나가는 사람 복도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끔 개인적인 좀 프라이버시를 좀 더 가져오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방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방이 보여지거나 또는 방 안에서 신발이 보이는 거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투명을 좀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형태로도 선택이 가능하시지만 그냥 유리 자체가 이런 패턴이 좋아서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 문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컬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컬러 포인트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린 계열 선택하셨고 브론즈 유리에 손잡이하고 유리 몰딩 골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컬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다양하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문다소의 컬러뿐만 아니라 뭐 LG 그리고 삼성 인테리어 필름 뭐 예림 영림 다양한 회사들의 컬러 패치의 넘버만 주시면 그 컬러로 동일하게 맞출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은 현관 부분도 리모델링 하실 때 그 사용하는 그 컬러 패치가 있거든요. 그 넘버를 주시면 해당 그 동일한 컬러로 이 문틀의 컬러를 맞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도 사용하는 벽지에 코드 넘버가 있으면 유사한 필름만 찾아주시면 맞춤하실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하단에 고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 마금이라고도 하죠. 대부분 이제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리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신발이 보이는 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부분 이제 하단 고시를 선택을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코튼 화이트 컬러의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 골드이고요. 모르세로 유리 아래 하단을 막으셨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동일한 형태이지만 유리를 이제 투명 유리로 하신 거죠. 그래서 손잡이는 골드 이렇게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손잡이까지 화이트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깔끔하고 밝은 느낌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코튼 화이트 컬러의 유리 몰딩과 손잡이를 화이트로 하고 유리까지도 투명 유리를 했을 때 상당히 밝은 현관의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렇게 골드 포인트를 주셨는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로 이렇게 하신 거죠. 한번 이쪽에서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여기는 모르세로 유리 그리고 하단막음 골드 여기 하단막음 골드의 투명 유리 여기는 하단막음의 모르세로의 화이트 이렇게 포인트를 주셔도 되고 깔끔하게 이렇게 가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투명 유리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이런 사진이 되는데 이런 형태로 깔끔하게 어떤 부분적인 옵션 요소를 통해서도 좀 더 다른 느낌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이제 폴드 스윙 도어예요. 사실 폴드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크게 인테리어적인 효과감을 많이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종문이라는 측면에서 좀 많은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은은한 샴페인 골드 컬러의 하단 마금 그리고 모르세로 유리에 유리 몰딩과 손잡이는 골드로 맞춰서 상당한 그러니까 은은한 포인트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한 번 더 손잡이와 몰딩으로 포인트를 주신 사례가 되고요. 컬러 같은 경우도 다양한 컬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취향에 맞게끔 선택이 가능하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폴드 스윙도는 가족 구성원 중에 어린 자녀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상당히 안전한 도어 측면에서는
1번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중문 중에 하나가 바로 폴드 스윙 도어고요. 우리가 양손에 짐을 들고 있을 때도 몸으로 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양손에 짐을 들고 아이가 뒤 따라올 때 대부분 이제 원슬라이딩이나 다른 중문들은 다시 이제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폴드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아이가 다 들어와도 들어가면 마지막에 자동으로 닫혀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손발이 좀 더 자유롭게 다른 물건을 들고 집안 내부로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 그리고 회전 방향이 좁기 때문에 신발이 걸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문을 고민하신다면 폴드 스윙들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폴드 스윙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 중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기침이 이제 순간적으로 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다음은 이제 원슬라이딩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인테리어감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고 가장 개방감을 심플하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원슬라이딩 도어이죠. 통창, 유리의 분할, 그리고 아치, 간살, 다양한 중문들을 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기본형인 통창 19 중문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되는 위치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신발장과 팬트리에 이 서라운드라고 합니다. 이 부분. 요 부분이요. 이 서라운드 부분이 이 벽면보다는 한 1.8cm, 2cm 조금 부족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 부분 가장 끝선에 위치해서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된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뭐 다른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쪽과 이쪽이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만약에 이쪽이 한 1cm 정도, 약간 이렇게 해볼게요. 한 이 정도가 더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자, 제가 다시 이쪽 끝선에 원슬라이딩 설치 드려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이제 틈새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중문을 설치하는 목적은 방풍, 바람의 막음과 방음, 소리의 차단, 방한, 추위를 막아야 되는 이런 기능적인 요소가 꼭 반드시 필요함에 있어서 밀폐라는 조건을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쪽 양쪽 벽에 수평이 안 맞았을 때 이 공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냐면, 기본적으로 자, 요렇게 네. 여기서 이렇게 기역자 몰딩을 저희가 이게 기역자 몰딩을 이쪽으로 이렇게 제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쪽 양쪽 벽에 틈새를 완벽하게 막고 밀폐를 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 벽의 틈새, 이렇게 수평이 맞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좀 말씀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네, 이렇게 현관에서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지어질 때 이쪽 바닥과 이쪽 바닥, 이런 바닥이 전체 높이가 고르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문을 이렇게 열고 닫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좌에서 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저가형이죠. 저가형이라고 이제 다 나쁜 건 무조건 아닙니다. 이런 이렇게 높낮이가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거나, 또는 이쪽 벽이 튀어나오거나 이쪽 벽이 뭐 더 들어갔을 때 이런 평행과 수직 수평 높이가 안 맞을 때 시공이 불가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제품의 어떤 높낮이 조절의 기능이 없을 때, 또는 시공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형성이 돼서 시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도 한번은 체크를 해야 되고 시공 업체에서 또는 이제 저희 문다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대 내 방문을 해서 바닥에 그리고 천장 그리고 양쪽 벽에 수직 수평 돌출 그리고 단차 이런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5mm 단위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이런 단차를 최소화시켜야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이 원슬라이딩의 이동을 막고 있는 바퀴죠. 이 바퀴의 마모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오래 사용하셔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요소들 그리고 어떤 소재의 이렇게 좀 내구성이 낮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1, 2년 사용하다 보면 이제 그 이런 호차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는데 그게 쉽게 이제 마모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좀 주기적으로 또 교체를 해야 돼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거운 주문이기 때문에 뭐 2인이 가서 AS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AS 비용도 사실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원슬라이딩 좀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요소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그런 내용만 인지하고 계셔도 이제 뭐 구매를 하시거나 이제 담당 어떤 회사에게 물어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 여부 또는 불가능한 여부 이런 부분만 충분히 확인하셔도 또 다시 반복해야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문이 전체 열리는 거는 이렇게 손잡이만큼은 덜 열립니다. 그래서 약 95% 정도가 열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장실 쪽으로 큰 벽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벽 쪽으로 열어서 거실 쪽으로 들어가는 이 짧은 동선을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행히 좀 이렇게 짧은 긴 화장실 쪽 벽 쪽으로 반대 방향 쪽으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짧은 동선으로 이렇게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짧고 이쪽이 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나갈 때도 이쪽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나가야 되는 약간은 이제 좀 더 불편한 동선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이제 원주 자이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뭐 불편한 동선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하지 않으시고 선택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하단 레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돌출 레일인데 매립 레일을 통해서 깔끔하게 바닥에 삽입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리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취향 차이기도 하고 어떤 불안감에 의해서 아주 강도가 높은 유리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가 베란다에 설치되는 그 유리가 접합 유리예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안전 필름을 삽입을 해서 부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람 그리고 또는 뭐 이렇게 흔들림 이런 태풍에 의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유리 표면에 장력이 형성이 되는데 이 워낙에 이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뭐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리가 흔들리면서 그 장력 이상의 어떤 그 힘이 가해졌을 때 유리가 이제 깨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접합 유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문 같은 경우는 집안 내부에 설치가 되는 중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이 없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중 파손을 일으키는 외부적인 요인은 뭐 고체, 망치라든지 이런 단단한 물질을 던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사실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강화 유리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강화 유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어떠한 또 특성이 있냐면 이 가운데는 아주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측면, 이 모서리 부분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TV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이쪽 끝을 못으로 탁 치면 와장창 깨지는 이런 게 바로 이제 강화 유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시게 될 때 충분히 뭐 무조건 상당히 그 어떤 그런 안전 어떤 처리를 해서 금액이 점점 높아지는 게 이 현관에 설치하는 부분들이 꼭 정답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용도에 맞게 사실 유리의 특수성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큰 강도가 필요하지 않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실 필요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 나쁘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강도이기만 해도
이 현관 내부에 설치되는 유리가 충분한 기능을 발현하고 그 정도의 충분으로 일상생활의 충격으로도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사이드 좀 큰 통창 같은 경우는 광화 유리를 하면 좋고요. 나머지 폴드 스윙도어나 여닫이나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작기 때문에 크게 광화 유리를 뭐 접합률이나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충분하다라는 거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슬라이딩 중문의 설치 사례들을 보면서 어떠한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실제 설치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슬라이딩은 통창의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구를 좀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내 외부에 이제 인테리어가 되었을 때 그 인테리어에 대한 모습을 좀 더 개방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형태, 그리고 공간을 분리하고 그리고 방풍이나 방한 기능, 그런 중문의 기능만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일구를 좀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 외부에 어떤 개방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일구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프레임의 투명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에 어떤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문틀 같은 경우 이제 내추럴로 랩핑을 이제 하게 되는데, 투명 유리에 이렇게 이제 문틀을 내추럴로 이렇게 감싸는 이렇게 랩핑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형태로서 이렇게 문틀만 포인트를 주는 경향이 많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 팬트리라든지 이런 공간의 박스를 동일한 컬러로 내추럴 컬러로 어 삽입을 해주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포인트의 통일감을 주는 이런 인테리어, 부분 인테리어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원슬라이딩 경우가 이런 문틀의 내추럴 형태로 컬러를 선택하시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안에 내부에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좀 더 극대화하려고 할 때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리는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화이트 컬러이고요. 4분할 디자인 4구C라고 하는데요. 이게 십자 형태로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구라고 진행을 하고요. 각각의 유리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불투명, 뭐 또는 여기만 불투명, 또는 이렇게만 불투명, 또는 여기 위에만 불투명, 이런 식으로 분할된 유리에 대해서 다른 유리로 선택적으로 삽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불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의 프라이버시를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대부분 하는데, 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이게 좁은 현관, 여기가 지금 1m 10 한 1m 5cm 정도 되는 좀 작은 현관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불투명으로 되게 되면 좀 좁은 답답한 느낌을 많이 연출을 시키기 때문에 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셔서 이 현관의 스페이스가 이 맞은편 벽까지 방문까지 깊숙한 이런 공간감을 좀 연출함으로써 답답함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 유리를 선택하시는 게 좀 일반적인 선택 사례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유리는 이제 다양하게 분할을 선택적으로 가능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여기는 6분할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할 디자인을 고객님 성향에 맞게끔 선택이 가능하시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이 드레스룸이다 보니까 이 안쪽이 보여지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브론즈 유리에 불투명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 유리 또한 다양하게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리 분할에는 가장 이제 기본입니다. 뭐 6분할인데요. 가장 많은 선택을 예전부터 해 오셨던 건데, 요즘은 이제 현관이 좁다 보니까 이런 다수의 분할보다는 좀 심플한 형태로 개방감 있게 가시는 경향이 되게 많다라는 좀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 드려 보고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통유리 형태로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단 부분에 유리 분할을 통해서 목재로 막은 다음에 흰색 어떤 컬러의 면적을 좀 높입니다. 그러면 좀 더 현관이 좀 밝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맞은편 이쪽에 방이 있다라고 하면 신발이 보이는 것을 차단하는 이런 기능이 바로 이런 하단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가능하시고,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여기도 이제 동일한 옵션이지만 위에 유리를 한 번 더 분할을 해서 이쪽은 망임 유리, 그리고 여기는 일반 투명 유리를 선택을 함으로써 다양한 분할 디자인으로 나만에 맞는 개성적인 디자인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랩핑을 이렇게 내추럴 원러 컬러로도 하고요. 여기 이제 모르세로 유리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내추럴 톤도 선택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간살입니다. 여기는 이제 샴페인 골드 컬러고요. 브론즈 유리. 여기도 이제 좀 더 브론즈 유리인데, 양쪽으로 이제 불이 켜지거나 하게 되면은 이 브론즈 컬러가 좀 더 줄어들고, 또는 이제 그 주변에 어떤 이런 어두운 이제 컬러가 있다고 하면 이런 반사 매체에 의해서 좀 더 브라운 컬러가 좀 진하게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샴페인 골드 컬러의 간살, 부분 간살, 여기도 부분 간살인데 가로바 한 번 더 준 이런 추가 옵션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본 화이트로 이 간살의 넓이나 개수도 추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간살을 다 하실 수가 있고 이 전체 간살의 랩핑도 가능합니다. 우드 느낌으로 완전히 강력한 임팩트를 좀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명 유리를 선택하실 수 있고 브론즈 투명 또는 여기 브론즈 불투명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간살의 디자인이 좀 약간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그 내부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간살의 포인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불투명 처리를 하시게 되면 간살의 디자인이 좀 더 문양이 더 시각적으로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유리의 불투명 부분들을 좀 선택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아치입니다. 아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방구 아치가 있죠. 여기는 이제 일반 투명 유리,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근데 유리를 이렇게 분할을 한 상태에서 아래 하단을 다른 유리, 불투명 유리로 바꾼 모습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일반 통 유리에다가 가운데 라인을 한 번 더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또 가능하시고 또는 이 라인을 띠장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일한 옵션이지만 여기는 브론즈 유리이기도 하고 틀은 샴페인 골드입니다. 아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너 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구 아치가 아니라 코너 아치 정방향.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너 아치 사선 방향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신 거죠.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추럴 컬러로 원하시는 부분처럼 컬러로 이렇게 랩핑도 가능해서 색깔의 변형도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아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아래 정방향 이렇게 양방향으로 아치 선택이 가능하세요. 브론즈 유리고 여기는 화이트이고요. 여기는 이제 샴페인 골드의 브론즈 유리를 불투명 처리한 브론즈 사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는 원슬라이딩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라든지 저희 홍보 게시글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실제 설치된 디자인들을 캡처하셔서 또 문자나 또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거기에 맞는 견적도 친절한 상담 좀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저희가 원슬라이딩도 박람회장에 저희가 세팅을 진행합니다. 자동문도 세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자동문, 수동문 그리고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제가 큰 모니터 화면에서 보시면서 선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박람회 때 오셔서 원슬라이딩에 대한 상담 좀 디테일을 받아보시면 고민하시고 또는 이제 내가 원하는 이런 어떤 특별한 그런 디자인만을 좀 완성시킬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명 마치고요. 다음 주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칭 여닫이 중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대칭 여닫이는 4분의 1 사이즈와 4분의 3 사이즈 두 개 문이 이렇게 구동하는 방식이거든요. 상당히 심플하고 모던하고 레트로한 이 비율을 상당히 이렇게 좋아하시는 마니아층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도 한번 설치를 해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도 이렇게 상당히 되게 심플합니다. 자, 이렇게 바깥에서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이 됩니다. 상당히 심플한 모습이죠. 네.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의 마니아층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잡이 방향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동선의 짧은 그 거리를 이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손잡이는 거실 방향 쪽으로 위치하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치하는 위치는 이제 이쪽 끝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 끝으로 이렇게 설치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비대칭 여닫이의 회전 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열린 모습의 사진을 제가 설치를 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쪽 큰 문이 이쪽에 위치하게 됐을 때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런데 자,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신발이 좀 걸려요. 이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참고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요렇게 지금 여기가 53cm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였을 때 자, 이렇게 신발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 반경을 좀 간략적으로 제가 아치형으로 좀 그려보면 비대칭 여닫이는 좀 요 정도의 이렇게 회전 반경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신발을 놔야 신발이 걸리지 않는
이런 회전 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요렇게 가면 더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요 정도니까 더 이거죠. 약 한 10cm 정도가 더 이렇게 줄어듭니다. 신발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자, 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밀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밀고 들어오게 될 때, 자, 제가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거 먼저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설치를 해도 지금 밀고 들어오면 문이 이 복도를 이만큼 가립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끝선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열었을 때 지금 보이시죠? 좀 거의 다 가려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대칭 여닫이는 복도의 가림 그리고 신발의 걸림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더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좀 선택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 보셨는데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고객분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을 사실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거 상당히 불편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고민이 되실 때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나쁘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불편함이 상당히 앞으로 뭐 10년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고 그리고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현관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도 다양한 디자인을 구사할 수 있는 직문이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디자인들이 있는지 한번 실제 설치된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대칭 여닫이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렇게 복도를 거의 가려버린다는 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밀고 나갈 때 이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신발이 좀 쓸린다는 거. 요게 이제 비대칭 여닫이의 가장 큰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너무나 어떤 개방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을 구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비대칭 여닫이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전체 화이트 컬러 프레임이고요. 문이 열리는 회전 반경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 신발이 이렇게 한쪽으로 쓸리는 이런 좀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화이트의 투명 유리. 그리고 여기는 샴페인 골드 프레임의 그레이 유리. 그래서 유리의 다양하고 가장 개방감이 높은 이 통창 개념의 디자인들 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블랙 프레임의 브론즈 유리고 밑에 하단을 한 번 더 띠장을 준 이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본형에서 불투명 유리를 추가했을 때에 대한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유리를 분할해서 아래 하단 불투명, 위에는 이제 투명 유리 이렇게 또 선택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분할을 통해서 분할된 유리만큼 다양한 유리 그 자리에 유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전체 문틀을 원하는 어떤 내추럴 컬러로 랩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런 레버형으로 손잡이가 변형이 가능한데 대부분 이제 반려동물이 이렇게 막 발로 문을 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문을 레버를 내리면 문이 열리는 이런 시건 반잠금 형태의 여닫이도 구매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옵션의 선택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렇게 내추럴 오크를 랩핑을 한 모습. 여기는 월넛 컬러로 랩핑을 한 모습. 자, 그리고 레버형이고요. 투명 유리고 이 작은 문 쪽에 이렇게 간살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 간살, 가로 간살 이렇게 다양하게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분만 넣으실 수도 있지만 전체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오크톤, 여기는 월넛톤. 유리는 이제 투명 유리로 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투명 유리에 불투명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 다음 이쪽은 이제 투명 유리 아치 부분인데요.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도 아치 디자인을 원슬라이딩처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예쁜 느낌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방구 아치, 그리고 손잡이도 아치 모형인데 여기도 이제 방구 아치, 근데 손잡이는 일반형으로도 가능하세요. 일반형에 이렇게 또는 아치형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게 유리를 분할해서 아래는 불투명, 위에는 투명, 이렇게 유리도 다양성 있게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 투명에 불투명처를 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모르세로라는 유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볼륨감이 있는 패턴을 넣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르세로 유리에 불투명 처리를 한 거고 위아래 아치를 넣으신 모습인데 이 상태에서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손잡이는 일반형, 여기는 이제 아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 여기는 불투명 유리.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투명은 이제 안에 내부가 보여지는 부분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고요. 이제 아치가 좀 위아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좀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 유리를 하시게 되면 공간의 깊이감이 이 벽까지 되기 때문에 답답함을 좀 더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색깔이 있는 컬러보다는 이렇게 투명 유리를 하시는 게 좀 더 밝은 현관을 연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 아치, 이렇게 정방향 또는 이렇게 반대 사선으로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도 정말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원하는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게 또는 집안 내부의 어떤 컬러감이나 가구의 어떤 컬러감 이런 거를 좀 맞춰서 컬러감의 어떤 통일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좀 트렌드에 맞는 아치나 간살 이런 부분들도 현관의 어떤 포인트로 충분히 인테리어감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 비대칭 여닫이도 상당히 많은 선택과 좀 선호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내용을 한번 공유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대칭 여닫이는 이렇게 이제 회전 반경이 좀 크다는 거, 요 부분만 조금만 더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시게 되면 큰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문다수의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닫이 같은 경우 통창으로 이 회전하는 중문의 죄송합니다. 형태는 리버서블 도어밖에 없거든요. 저희 문다소에.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가 여닫이 중에서는 가장 회전 반경도 좁고 그리고 전체 통유리로 현관을 장식할 수 있는 중문 중에 하나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단으로 하고요. 손잡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 방향 쪽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야 열렸을 때 가장 짧은 동선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또 현관에서도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상당히 개방감이 정말 우수합니다. 통창에 대한 부분들을 실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거든요. 비대칭 여닫이도 보시면 이렇게 작은 문과 큰 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문이 두 개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높습니다. 비대칭 여닫이 말고 이렇게 넓은 통창, 그러니까 원슬라이딩처럼 넓은 통창을 구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문다수의 리버서블 도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도 실제 열리는 모습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이제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이즈를 맞춰놓고 중문의 손잡이가 이렇게 거실 방향 쪽이 아닌 반대쪽에 있으면 자, 이렇게 이쪽으로 회전 방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너를 돌아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거실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들어오실 때 바로 이렇게 걸린 문의 어떤 코너에 걸림 없이 바로 이렇게 짧게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절반의 걸림으로 닫혀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회전 반경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 회전 반경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이렇게 가려버립니다. 비대칭 여닫이는. 그런데 리버서블 도어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 방향이 중심축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튀어나오는 거실 방향 쪽으로 튀어나오는 거 그리고 현관 쪽 신발의 걸림도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또 말씀드렸던 게 이 복도 쪽으로 걸림을 좀 최소화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더 해도 됩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회전 반경이 여기서 요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폴드식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비대칭 여닫이는 회전 반경이 네, 이런 식으로 되죠. 상당히 이제 넓게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문 자체가 워낙에 이제 크죠.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는 요 정도죠. 요 정도 되는 거니까 요 정도 되는 거죠. 아까 리버서블 도어는 여기서부터 이런 회전 방향인데 리버서블 도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회전 방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라인이 이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발에 어떤 걸림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거고, 근데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라인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모든 부분들, 이쪽 공간에 신발을 다 놓을 수 있는 거죠. 리버서블 도어는 여기 이 공간의 회전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 자, 요렇게 요 회전 방향을 갖는 겁니다. 요건 아니고, 자 그래서 요 회전 방향이기 때문에 신발에 걸림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는 일반적으로 통창에 했던 개방감 그리고 반자동형 그리고 밀어도 되고 잡아다녀도 되고 그리고 이런 통창 개방감 뿐만 아니라 전체 넓이의 95%가 개방이 됩니다. 거의 원슬라이드만큼 개방이 되기 때문에 현관 이상의 넓이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죠. 계고부가 열릴 수 있는 계고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장점이 많은 중문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리버서블도 문이 열리고 닫힐 때 공간이 이쪽에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의 구동 방식을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이렇게 통창으로 그리고 좁은 현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투명 유리의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이렇게 도어가 회전하는 방식이라서 상당히 반자동형이고요. 전체 넓이 95%이기 때문에 약 원슬라이딩만큼 열려요. 그래서 좁은 공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열리게 되는 이제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래서 레일이 없어서 상당히 어떤 이동과 청소가 간편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중문들마다 이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리버서블 도어는 중심축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머리가 꼈을 때 상당히 이제 좀 발버둥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하는 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리버서블 같은 경우 조금 더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다고 하면 이제 보시죠. 이렇게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열리면서 공간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은 전혀 좀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당 레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보시죠. 이렇게 통창으로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타 아파트에 설치된 그 리버서블 도어의 좀 모습을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에 실제 설치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 원주자이 센트로하고 좀 유사합니다. 이쪽에 이렇게 흑경으로 되어 있고 반사 흑경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밝은 컬러 이렇게 흑경하고 좀 유사한 게 바로 브론즈 유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틀 사이가 이제 검정색 라인 컬러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 몰딩 블랙 그리고 손잡이 블랙 이렇게 매칭했을 때 원래 기존의 아파트 옵션인 것처럼 아주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건 아니지만 컬러감의 어울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커튼화이트 컬러, 브론즈 유리, 그리고 유리 몰딩 블랙, 손잡이 블랙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무난한 조합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지금 이쪽도 같은 이제 컬러감의 배열이에요. 밝고 어둡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현관을 좀 밝은 느낌으로 주고 싶다 할 때는 전체 코튼 화이트 컬러고 유리 몰딩도 화이트, 손잡이도 화이트. 근데 유리는 투명 유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밝아집니다. 이 차이를 바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지시죠? 이런 상태가 좀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손잡이하고 유리 몰딩은 골드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브론즈 유리고요. 코튼 화이트 컬러. 여기도 이제 유사하게 저희하고 이제 동일한 컬러. 여기는 밝고 어둡고. 이런 상이 되죠. 그래서 손잡이 블랙, 화이트, 골드, 유리 몰딩도 블랙, 화이트, 골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선택이 가능하시고 문틀 그리고 유리의 종류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이제 리버서블 도어의 전체 추가 옵션 사항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좀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계열 그리고 이제 브론즈 유리 그리고 블랙의 손잡이와 유리 몰딩 이렇게 좀 포인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만 블랙 이렇게 하셨고요. 투명 유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래 하단에 막음으로써 신발이 이제 맞은편 방에서 보이는 걸 좀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빗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맞은편 방에서 이제 방이 보이지는 이제 않지만 이렇게 뭐 좀 무게감을 아래로 내린다거나 또는 이제 뭐 안쪽에서 지나갈 때 이제 신발이 보이는 걸 좀 시각적으로 차단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하단 마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레이 유리에 그리고 유리 몰딩과 손잡이 골드 그리고 여기 하단 마감의 테두리도 골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겁니다. 문틀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컬러를 변경 가능하세요. 손잡이 골드, 유리 몰딩 골드. 유리는 이제 모르세로 유리고요. 이렇게 선택 가능하신 거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 몰딩, 손잡이 블랙, 그리고 여기 투명 유리고 아래 하단 마감은 동일하게 이 테두리를 블랙. 이렇게 해서 하단 마감을 할 때 유리 몰딩을 블랙으로 하게 되면 좀 더 테두리가 좀 더 강한 임팩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체 열려있는 개방감이 약 95%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원슬라이딩만큼 열리기 때문에 큰 짐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개방감이 높습니다. 여기는 이제 불투명 모르세로 유리로 하시고 코튼 화이트 컬러에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만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여기는 좀 반대죠. 동일한 다 옵션이지만 손잡이까지 화이트로 해서 깔끔하게 무난한 컬러 배열을 주신 거고요. 여기는 좀 더 어떤 미스트 컬러, 미스트 블루 정도 되는 컬러로 주셨고 유리 몰딩은 화이트, 유리 브론즈, 그리고 손잡이는 골드. 넣으실 수 있는 컬러를 다 다양 좀 약간 반대적인 컬러로 다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포인트가 강렬하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렇게 그레이 컬러 여기는 이제 1m 한 20 정도 되는 현관 넓이고요. 여기는 1m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의 면적이 점점 커지는데 실질적으로 리버서블 도어는 1m 20 이하면 상당히 그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 이상일 경우에는 좀 더 너무 과한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 자이센트러 같은 경우는 리버서블 도어를 설치하기 아주 좋은 넓이라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공간이 생긴다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요렇게 열리는 이제 중심축이 비대칭 하단이 끝선인데 여기는 이제 한 3분의 1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회전축이 있어서 이 공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박람회장에서 이 공간 부분을 한번 실제 보시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반려동물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 또는 이제 현관에서 주로 이제 뭐 아이들이 자주 갈 것 같다라는 이제 측면만 아니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중문들을 설명할 때 다 좋은 점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하고 나서 불편함을 느끼시면 안 되니까 생각하지 못하셨던 거, 고려하지 못하셨던 그런 현상들, 제한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영상에서 지금 담아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제품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방향성이 절대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이 일상생활할 때 우리 집 가족 구성원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선택상 좀 배제를 하셔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걸러내다 보면 가장 우리 집 가족 구성원에 어울리고 가장 안전하고 편한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가장 개방감이 좋고 반자동형이고 레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물건의 이동과 그리고 개방감도 원슬라이딩만큼 95% 이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현관의 넓이를 그대로
계급으로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가장 큰 특장점이 있다라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서블 도어도 제가 박람 매장에서 실제 디스플레이하고 체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박람 매장에서 실제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도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요. 마지막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이다. 자, 저희 중문에서 가장 오래된 중문 1세대 모델이 바로 삼연동 중문입니다. 정말 오래된 중문이면서도 중문의 기능은 방풍이나 방음, 방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삼연동 중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관의 사이즈가 좁아지면서 그 좁아진 현관에 맞게끔 또 기능성이 좀 더 강화되어서 편리함과 함께 나온 중문들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중문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뭐 1층이거나 또는 엘리베이터가 근접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 구조일 경우에는 삼연동도 상당히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설치해 가면서 여러 가지 좀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문을 설치하게 되는데 자, 이 지금 1m 17 사이즈 안에 이제 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넣게 되었을 때 열리는 폭은 3분의 2만 열리는 거죠. 한번 열어놔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네, 이렇게 3분의 2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m 17cm라고 하면 1m 7이니까 약 한 65cm 정도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m 17cm에 양쪽 5cm, 10cm를 빼고 107이니까 약 35, 36, 약 70, 한 6, 7cm 정도 되고요. 현관의 넓이는 95에서 98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작죠. 그런데 사실 일상생활을 할 때 그냥 들어올 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양쪽에 이제 짐을 들 때는 약간 옆으로 이제 돌아서 들어가셔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불편하실 수는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삼연동 같은 경우는 문 세 개가 다 탈착이 되니까 이 전체 넓이를 어떤 큰 물건이 들어올 때는 도어를 이게 탈거할 수가 있어서 큰 문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 좀 더 넓은 개방감을 좀 더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삼연동은 이제 철거 확장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 신발장의 뎁스가 약 42cm, 40cm 정도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 40cm니까 뭐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신발장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한 요 정도 선상이라고 좀 되시는데 이 부분만큼 이제 철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요렇게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 이 넓이만 이제 삼연동이 약 16cm 정도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까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오게 되고요. 이렇게 이 부분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연동을 여기 끝까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게 되고 이 사이즈만큼 커지게 되는데 약 이 사이즈가 한 1m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철거하게 되면 기존의 방향대로는 사실 안 돼요. B타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관에서 바라볼 때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되면 최소한 1m 정도 열리게 됩니다. 1m 60이니까 10cm를 빼면 1m 50 정도 총 넓이 3분의 2니까 1m 정도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관 넓이만큼 열리게 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 집은 소음 차단
그리고 바람 차단, 그리고 한기 차단 또는 여름 같은 경우는 냉기에 밖으로 배출되는 거를 차단 이런 목적이라고 하시면 삼연동이 가장 기능에 부합하거든요. 그런데 좁은 현관이라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넓게 열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방안이 바로 이렇게 신발장 옆에를 철거를 해서 약 40cm를 더 키우는 이런 작업이 바로 이제 삼연동 철거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연동을 꼭 원하실 경우에는 바로 이런 형태를 좀 권장을 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층간소음 매트를 깔고 싶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여다지나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다 커팅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되게 넓은 이 회전 반경만큼. 근데 삼연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벽과 이 벽 사이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층간소음 매트를 다 까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품들마다 각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좀 더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은 뭐 카페 게시글이나 댓글 또는 이제 뭐 카페 게시글에 제가 오픈해 놓은 제 핸드폰 번호로 뭐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라든지 또는 관심 있은 제품을 캡처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그 옵션에 맞게끔 어떤 견적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사전에 제가 설명을 좀 친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장시간 이 타입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이런 영상을 만들고 뭐 교육하는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고 제가 이제 목감기가 좀 걸려갖고 중간에 이제 기침이 좀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품들의 무조건 장점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참고해야 될 그런 단점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들은 제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패턴에서 내가 과연 불편함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한번 내용을 고민해 보시고 박람회장에서 좀 많은 고민 없이 손쉽게 좀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 자료가 되기를 좀 바래서 제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장시간 동안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문다소 같은 경우도 박람회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설명드린 모든 제품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관심 있고 이 주문 너무 좋은데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박람회장에서 충분히 한번 체험과 또 디테일한 상담 받으시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주문 많은 관심과 박람회장에서 상담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